갑자기 떨어진 그 물방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싱크대에서 또르르 흘러내린 물소리가 내 귀를 넘어 심장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내 굳게 닫힌 삶의 밸브를 서서히 열어줄 거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서울 마포에 사는 박영희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평범한 주부죠. 제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혼자 되면 얼마나 허전하겠니?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이제 편해 라고 답했지만 사실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목이 메어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를 무시했습니다. 지적질은 일상이었죠. 또 왜 이렇게 비싼 우유를 샀어? 김치가 짜다니까 상이나 치워. 그의 말 한마디에 식탁이 엎어지고 밥그릇이 날아가던 날들이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늘 그러셨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해. 그래야 가정이 돌아가. 저는 그 말에 나를 묶었습니다. 참는 게 사랑이고 인내가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제 무릎 위로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로했죠. 많이 보고 싶겠네. 외롭지 않겠어?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숨통이 트인 게 더 무서워요. 그렇게 남편 없이 맞이한 첫 봄. 혼자 끓여 먹는 미역국, 혼자 마시는 커피, 혼자 보는 드라마. 혼자가 편한데 이상하게 가끔은 귀가 먹먹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평온일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싱크대 밑에서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날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감싸봐도 소용없었죠. 한밤중에 떨어지는 그 물방울 소리가 제 머리맡에서 살아있냐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는 못 참겠더군요. 휴대폰을 꺼내 관리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죄송한데 배관 수리 기사님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싱크대 물통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두려움과 허전함을 콕콕 건드렸습니다. 고장난 수도야 고치면 그만이지. 내 마음은 누가 고쳐주나. 그렇게 생각하며 내 손끝이 시려질 때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링.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현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에 검게 그을린 얼굴,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배관 점검 왔습니다. 정태수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내 입에서 서툰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싱크대 앞에 쭈그려 앉는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지? 그는 조심스럽게 수도 밸브를 만졌습니다. 굵고 투박한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나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다치신 거예요? 배관하다 떨어졌죠. 물이 흐르다 막히면 어디선가 터지니까요. 그의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그러지 않았나. 흐르지 못한 마음이 35년 동안 안에서 썩어버린 건 아닐까.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사람도 그러네요. 흐르지 못하면 안에서 썩어요. 그는 멈칫하더니 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남편과 살던 3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을 고치러 온 남자가 내 마음속 고장난 밸브까지 조용히 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배관이 고쳐지고 물소리가 멈췄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작은 물길이 다시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운 방 안에서 싱크대에 물 떨어지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물방울이 내 삶의 두려움을 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내 인생의 또 다른 물방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싱크대에선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무뚝뚝하게 수도를 고치던 그의 모습, 손등에 남은 흉터 자국과 낯설지만 따뜻했던 목소리, 밤에 불을 끄면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참 이상했죠. 그저 수도 고치러 온 기사님인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영희야, 내가 외로워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아직 여자로 느낄 수 있구나.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닌데. 마음은 말 잘 안 듣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세면대 밑에서 물이 콸콸 새더군요. 수건으로 감싸도 소용없었습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걸려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그때 생각난 게 정태수 씨가 두고 간 명함이었습니다. 조태수 배관 기술자,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될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욕실 바닥은 이미 물바다였습니다. 결국 용기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태수입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숨이 콱 막혔습니다. 저 박영희인데요. 지난번에 싱크대 고쳐주셨잖아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죄송한데 세면대가 갑자기 터져서요. 물이 계속 나와요.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퇴근 중인데 바로 가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달려와 준다니 괜히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30분쯤 지나 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작업복 대신 캐주얼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속에 숨겨졌던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 낯설고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디가 고장났어요? 그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여기요. 갑자기 물이 욕실로 안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배관을 들여다보고 공구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옆에서 비춰주며 바라봤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밸브를 조이는 모습이 왜 이렇게 든든해 보이는지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그는 수도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닙니다. 급한 일인데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문을 닫고서도 마음이 자꾸 그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씩 흔들까? 며칠 뒤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문득 베란다 화분에 시든 장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꽃이 있으면 집이 살지. 하지만 나는 왜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을까?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꽃 사느니 쌀이나 사자. 결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꽃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작업 가방이 아닌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화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지난번에 베란다에 시든 장미 있던데요. 새 꽃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메었습니다. 35년 동안 꽃 한 송이 받아본 적 없던 제가 고장난 수도보다 더 고장난 마음을 장미 한 화분이 살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도 모르게 그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며 작은 화분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장미 하나로 공기가 달콤해졌습니다. 꽃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좋아하죠. 근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받으셔야죠. 누가 막는 사람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요. 누구도 막지 않는데 왜 나는 스스로 막았을까?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35년 동안 막혔던 마음의 수도를 조용히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 장미를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흐를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위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피어있는 작은 꽃 한 송이가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걸까요? 결혼 35년 동안 받아본 적 없던 선물이었습니다. 그 장미 화분 옆에 놓인 조태수 씨의 명함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미소,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 누가 막는 사람 없잖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조태수 씨는 수도 점검을 핑계로 한 번 더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수도 연결부 다시 보고 갈게요. 저는 사실 수도보다 그의 안부가 더 궁금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번에도 그는 작은 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이거 근처 빵집에서 사왔어요. 빵 하나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런 걸 한 번도 해준 적 없었거든요. 조태수 씨는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더니 이제는 완벽합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괜히 그가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영희 씨는 사진 좋아하세요? 그가 거실 한켠에 놓인 앨범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찍어둔 거예요. 근데 남편 사진은 없어요. 그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진에 다 담기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남편과의 35년은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할 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수 씨는 앨범을 덮고 제 손 위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영애 씨는 이제부터라도 웃는 사진 많이 남기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그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설렘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 유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 화분 뭐야? 집 분위기가 달라졌네? 딸은 장미 화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가 꽃을 두시다니. 아빠 있을 땐 한 번도 못 봤는데. 유진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명함을 발견하더니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아, 그 수도 고쳐주신 분이야. 가끔 점검 오셔. 유진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분 좋은 분이야? 그 물음에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잘해주고 엄마를 여자 사람으로 봐줘. 유진이는 한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조금만 조심해. 엄마가 상처받는 거 싫어. 딸아이의 말에 마음이 아릿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엄마 이제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어. 딸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조태수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근처 현장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점심 같이 드실래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있던 시절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답장을 보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작은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뜨끈한 국밥 그릇 위로 서로의 숨결이 부딪혔습니다. 영희 씨,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그의 배려심이 괜히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좋네요. 국밥 한 숟갈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국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희 씨, 저는 그냥 배관 고치러 온 사람이고 싶지 않아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이, 굳은 살 박힌 투박한 손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여자이고 싶어요. 국밥집 창밖으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빗소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여있던 막힌 감정들을 조용히 흘려보내주는 소리였습니다. 그와 나 사이엔 이제 더 이상 막힌 밸브가 없었습니다. 그날 국밥집에서 나올 때 밖은 이미 봄비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은 조태수 씨가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아래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란히 섰습니다. 우산이 작아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내 심장은 크게 울렸습니다. 비 오는 거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빗길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벚꽃 비보다 따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우산 위로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속 오래된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작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산을 살짝 기울이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상처받은 사람이니까요. 이젠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떠났거든요.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속엔 많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무서웠어요. 근데 영애 씨 만나고 나서 내 마음도 조금씩 흐르는 것 같아요. 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수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는 우산 아래서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 짧은 산책이 끝나갈 때쯤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놓기 싫었습니다. 태수 씨,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따뜻한 커피 2잔을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빗소리만이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장미 화분은 아직도 식탁 위에서 작게 고개를 들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이 저를 살렸어요. 작게 웃으며 내가 말하자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꽃은 영희 씨 마음에도 피어야죠. 그 말에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과 살았던 35년 동안 울면 혼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빗소리, 커피향, 그리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마음의 물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 유진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딸이 한눈에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유진아, 엄마 이제 조금은 행복해도 될까?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엄마, 조금은 천천히 가요. 엄마 마음 다치면 안 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할게. 유진이는 식탁 위의 장미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진짜 엄마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요. 영애 씨는요? 저도요. 같이 먹을래요? 그는 조금 웃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갈게요. 오늘은 제가 뭐라도 사갈게요. 그날 밤 우리는 배달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맥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나는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런 게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 이제 우리 마음 절대 막히지 않게 해요. 나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흐르게 두고 싶어요. 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따뜻한 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조태수 씨는 더 이상 수도만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마음속 막힌 물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35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집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로 구한 작은 오피스텔, 넓진 않지만 햇빛이 잘 들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태수 씨가 일찍 와주었습니다. 짐은 많이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려고요.
35년의 삶에서 내가 지켜야 할 건 결국 마음뿐이었습니다. 새 집에 짐을 옮기고 나서 태수 씨는 주방 싱크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여기도 점검해 드릴게요. 그가 밸브를 조이는 동안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뚝뚝 떨어지던 물방울. 그 작은 소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잘 흐를 거예요. 태수 씨가 수도꼭지를 틀며 말했습니다. 맑은 물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딸 유진이가 새 집에 왔습니다. 엄마,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 나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야 내 인생을 살 것 같아. 유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나는 장미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처음 그가 내게 준 꽃이었습니다. 이 꽃처럼 엄마 마음도 다시 피는 거야.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와 치킨을 먹으며 나는 웃었습니다. 작은 방, 작은 테이블, 그리고 큰 행복. 내 마음의 밸브는 이제 절대 다시 막히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물이 흐르듯 내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저의 작은 봄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당신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물길이 흐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